말은 순서 있게 될 거예요. 두분 안 오신 거 안 오신 거 아니야? 안 오신 거. 네, 그럼 지금부터 명태균, 윤석열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워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간단하게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26일 명태균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2022년 파업 불법 개입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세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우리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혜경 국회의원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22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든 조선소 노동에도 최저임금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끝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지금도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받지도 못할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검찰은 하청 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관련한 강경 대응 결정이 명태균에 의해 일어난 비선개입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추가 공개된 명태균의 녹취록은 사건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이용호 부사장은 명태균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명태균은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보고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를 근거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지시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우조선 파업 엄중 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명태균은 노사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조선소 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국민의 예측 통제 가능성 확보, 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다. 특히 비선 조직의 계속적인 국정 개입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정치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 현재는 이 판결의 결론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 권한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명태균의 비선개입, 국정농단 사건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옥새 파업에 대한 비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회사의 누구의 지시로 명태균에게 현장을 보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협조는 없었는지, 보고는 누구에게 이루어졌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 수석 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예행 연습이었던가요?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7년 7월 명태균은 윤석열 지시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강경 진압하라고 윤석열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계엄을 건의한 김용원을 따랐던 것처럼 명태균의 말을 따랐습니다.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했고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고 파업 현장 조선소 하늘에 헬기를 띄우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하청 노동자의 피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친 금속 노동자를 두들겨 패고 끄집어내고 종국에는 파업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임금 원상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더 파업을 이어갔다면 정말 피를 볼 뻔했습니다. 데모하는 놈은 때려잡아야 한다는 민간인 명태균의 건의에 따라 비선에 농락당하고 끝내 내란 우두머리로 등극한 윤석열에 의해서 말입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의 가슴에 계엄군의 총뿌리를 겨냥한 그들의 파업 파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문건을 만들어 명태균에게 제공한 당시 이용호 부사장 한 통속입니다. 금속노조가 썩어빠진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윤석열과 함께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같은 하청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그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의 노동자는 파업으로 470억 원이 넘는 손배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청노조 간부들에게 도합 20년이 넘는 징역을 검찰은 구형했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감시 탄압하면서 여전히 교섭은 해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죄가 없습니다. 철퇴를 맞아야 할 자는 어떤 자격도 없으면서 정책 결정에 관여한 민간인 명태균이며 모두의 안위를 짓밟은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입니다. 하청노조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하나오션입니다. 금속노조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하청노동 현장을 바꿔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오션의 노조 탄압에 맞서서 40일 넘게 천막 끊지 못하고 노숙 농성을 했고 지금도 강인석 부지회장이 오늘로 41일차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22일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 올해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영수 동지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래하신 모든 분들에게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아마 끼리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저열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국가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 하청 노동자들을 그리고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그저 놈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정치를 하는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대로 그들은 끼리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41일 동안 단식을 하고 40일 넘게 천막도 못 치고 이 한겨울에 노숙농성을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실질적 경영인 오너가 누구입니까?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회장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가서 사람 두드려 팼던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 명태균, 하나, 김성현 모두가 다 끼리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인정도 어떠한 따뜻함도 인지상정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업 당시에 2022년 파업 당시에 왜 이렇게 대우조선이 공권력 투입을 시적일관, 초지일관 처음부터 요구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선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호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을 내어놓고 상여금을 내어놓고 했고 대우조선은 경기가 좋아지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 복구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권력 투입을 계속 시사하면서 문제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의아함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을 아주 힘든 상황으로 끌고 가서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대우조선을 경영하기 힘든 상황까지 끌고 가서 결국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했는 거 아닌가.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이 무려 공적 자금이 11조가 투입된 그 공장이 매각대금 2조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하나자본에 넘어갔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던 시절에도 그보다 더 많은 인수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초호황기를 앞두고 대우조선은 공적 자금 11조가 넘는 투입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에 2조 3천억에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 해양의 커넥션,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명태균, 그리고 하나자본의 커넥션이 반드시 존재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녹취 파일로 정부의 불법적 개입, 명태균의 말도 안 되는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명태균 그리고 하나자본의 개입을 우리는 밝혀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51일 파업투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커넥션들을 밝혀내기 위해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여전히 위험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2022년 51일 파업 당시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외치며 스스로를 철창에 가두고 농성을 했던 유채한 조합원이 낭독해 주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감추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명태균은 말한다. 조선소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 명태균은 말한다. 이용호 부사장인가 한테 대우조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이 딱 해갖고 와서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명태균은 말한다. 데모하는 놈 150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회사 피해가 7천억이나 된다고. 명태균은 또 말한다. 보고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냥 긴급 소집을 하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 부르더라고. 불법으로 가득한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 파괴 진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명태균은 스스로 입으로 불법을 폭로하고 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비선 민간인 한 명의 왜곡된 보고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 한 나라의 정부가 즉각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조선하청지회가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대우조선해양과 명태균의 거짓말에 따른 경찰 특공대 강제 진압으로 조합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분노를 느낀다. 하나오션 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가 강제 진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죽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 때문에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파업 이후 하청 노동자들에게 닥친 무더기 형사고소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하나오션은 여전히 470억 손배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하청 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말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명태균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어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이 폭력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 진압하려고 했던 이유를 오늘로 단식 41차를 맞는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검찰은 명태균이 제출한 황금폰 세대와 USB에 담긴 불법 파업 개입에 관련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찾아서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은 불법 파업 관계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라. 국회와 검찰은 하나오션의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 불법과 특혜가 없는지 전면 조사하라. 하나오션은 파업 불법 개입의 연장선에 있는 470억 손배소송 즉각 취하하라. 2024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혜. 네,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국회와 검찰은 하나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 불법적 특혜가 없는지 전면 조사하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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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기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전달드립니다. 참담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잃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더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의 수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데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모아져야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진상조사 전까지는 과도한 추측과 억측들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국가 애도의 기간입니다. 정치권은 일체의 정략적 정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가적인 애도와 위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드려서 몇 가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히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신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했고, 권영진 위원장과 국토위 윤영석 의원께서 어제 신속히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당일 현장의 수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는 중앙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고수습 대책위 의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 등을 위로드렸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현재 모든 당력을 사고수습과 애도의 기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할 때입니까?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때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참사를 자신들 살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금수만도 못한 행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방위복을 입고 서울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마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알겠습니다. 여기에 국힘은 국가 참사를 내란죄로 덮는 데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발 이재명 생각 그만하고 나라 생각 좀 하자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정 안정의 최우선은 내란 진압입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나라가 계속 혼란에 빠져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참사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국민에겐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참사 수습과 대책에 여념 없을 때 헛물만 켜며 정쟁을 일으키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2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된 승객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현장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하에 오전 10시 현장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그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해 지원을 하되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유가족의 편에 서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동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유가족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희생자 신원을 빨리 확인하여 인도해 드리는 일에 최선에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사고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대책위원회의 명칭에서 지역명을 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책위원회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시 구축하였습니다. 무안공항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장례 절차 안내, 비상물품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항공안전감독관과 조사관들이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활주로 이탈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운항체계를 혁신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현재 폐쇄되어 있으며 무안공항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중단됩니다. 무안공항 내 상담소와 통합센터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가족 브리핑은 30분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빠른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모든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과 함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도 변호인도 입 닫아라. 겸허하게 수사부터 받아라. 12.3 비상계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변론자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씨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를 두고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발하면서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윤석열, 변론자가 윤갑근이니 이런 주장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윤석열 그리고 윤갑근 씨, 헌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공수처법쯤이야 우습게 느껴지는 모양인데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최후 통첩까지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서 청구된 영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경호처를 동원하고 군사상 비밀 운운하며 공조본의 압수수색 거부했던 낯두꺼운 짓 할 생각은 마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은 스스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심판을 내리는 이 중대한 순간에도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했었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내놓은 반박 입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법치를 발아래로 보는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구차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증인입니다. 윤석열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을 일으키며 독재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가, 국민의 삶을 짓밟은 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축의 윤석열의 반박 입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역사적 책임 추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내란 현행범 윤석열은 어떠한 궤변과 변명으로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란 축의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 윤갑근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주워 섬기는 그 입 다물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변호인 윤갑근 씨, 기자들에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변호인 선임계는 일본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에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선임서가 잘 제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특활비에 손댈 생각 마라. 탄핵 소추안 의결로 윤석열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대단히 아깝기는 하지만 직무 정지 중에도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직무 정지 중임에도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윤석열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을 간단하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괴물이니까요. 막연한 의심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미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가 배제되었을 때도 3,2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금고지기들이 지금 고스란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공사 구분 못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른 군 장성과 고위 경찰이 10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특수활동비도 제멋대로 쓰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혹시 거액이 든다는 변호사 비용도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썼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행여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처신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수계의 체포와 강제 수사는 내란 종식과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내란죄를 단죄하고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놓고서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와 국민은 어찌되든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계에 대한 법의 심판 없이 내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내란 수계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고 내란 세력들은 수사를 방해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국민께서 하루빨리 내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란 수괴의 체포와 강제 수사는 내란 종식과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내란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받들어
무소의 뿔처럼 수사에 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